당신은 자기 훈련을 배운 게 아니었다. 당신은 살아남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잠깐 생각해보라. 당신이 지금까지 맞춰온 모든 알람, 밤을 새웠던 모든 순간, 멈추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지쳐도 밀어붙였던 모든 때,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훈련이 성격적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한국에 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단순히 내가 자기 훈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게 아니었다. 그것은 유산이다. 피와 콘크리트와 다른 어떤 나라였다면 완전히 무너졌을 만큼 잔혹한 역사를 통해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해체해버렸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기 훈련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다. 1953년의 한 나라를 상상해보라.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아니다. 폐허가 된 나라다. 한국전쟁이 막 끝났고 한반도는 잔해였다. 문자 그대로 잔해.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았다. IT보다도 낮았다.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세상 나머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포기하라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다. 땅이 충분히 비옥하지 않다. 자원도 없다.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위험하다. 그들은 한국이 가망 없는 나라라고 했다. 돈 먹는 하마, 자선 대상, 영원히 해외 원조에 의존할 운명의 나라. 그게 1953년이었다. 70년을 빠르게 앞으로 감아보자. 삼성, 현대, LG, BTS,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160개국에서 시청되는 K-드라마,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 한 세대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나라, 역사상 그런 전환을 이룬 유일한 나라.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의 영혼 어딘가에서 하나의 결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 아니었다.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한 민족이 내린 결단이었다. 집단적이고 뼛속 깊이 세대를 가로질러 이어진 결단.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놓는 모든 장애물을 열심히 일해서 넘어서겠다고. 그 결단에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한국으로 이주했을 때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느꼈다. 서울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속도다. 차의 속도나 지하철의 효율성이 아니다. 물론 그 둘도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속도다. 70대 할머니가 당신이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당신을 앞질러 빠르게 걷는 방식. 직장인들이 8분 만에 점심을 먹는 방식.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란 낭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밤 11시에도 여전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방식. 내일 시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멈추는 것이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무언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무례함이 아니다. 불안도 아니다. 그것은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고통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채로 붙잡히지 않겠다고 말하는 문화적 철학이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데서 온다. 한국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35년 동안 자신의 언어가 금지됐다. 이름이 강제로 바뀌었다. 자원이 수탈됐다. 국민이 남의 전쟁에 징집됐다. 35년 동안 체계적으로 지워졌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려 했다. 그리고 해방이 왔다. 그리고 전쟁이 왔다. 그리고 분단이 왔다. 그리고 폐허가 남았다. 그것을 겪었을 때, 당신의 조부모가 그것을 살아냈을 때,
자기 훈련은 더 이상 생산성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저항에 더 가까운 무언가가 된다. 모든 이른 아침은 패배를 거부하는 행위다. 통과된 모든 시험, 세워진 모든 기업, 세상에 닿는 모든 노래, 그것은 한나라가 말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를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것을 느꼈다. 대학교가 아니었다. 평범한 중학교였다. 오전 7시. 아이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었다. 문화가 시켰기 때문이었다. 부모가 시켰기 때문이었다. 조부모의 생존이 시켰기 때문이었다. 한국 교육에서의 기대의 사슬은 그 자체를 위한 압박이 아니다. 그것은 뒤처진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이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것은 한이다. 한, 깊은 슬픔, 집단적 비탄, 결코 완전히 다치지 않는 상처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한은 약함이 아니다. 한은 문명 전체의 감정적 연료다. 그것은 부당하게 고통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그 고통을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것을 소화했다. 그것을 노동윤리로 바꿨다. 예술성으로 바꿨다. 외부에서 보면 자기 훈련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목적처럼 느껴지는 끊임없는 전진의 동력으로 바꿨다. 내가 그곳에 살 때 한국인 동료가 있었다. 30대 중반.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밤 9시까지 일했다. 상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온 모든 사람들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공장에서 일했던 자신의 부모,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자신의 조부모. 그녀는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분들보다 덜 할 수 있겠어요. 그 문장이 나를 멈추게 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자기 훈련이 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나의 목표, 나의 루틴, 나의 의지력. 그런데 여기 한나라 전체가 자기 훈련을 더 깊은 곳에 위치시키고 있었다. 의무에, 사랑에, 당신보다 먼저 온 사람들의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되는 것에 대한 거부에. 내 안에서 변한 것이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자기 규율이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자기 규율을 발휘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했다. 그것이 한국적 질문이다. 그것은 결코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한강의 기적,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그 놀라운 경제적 변환은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는 고독한 기업가들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기로 집단적으로 결단한 사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1997년 IMF 위기가 한국을 두 번째 전쟁처럼 강타했다. 하룻밤 사이에 통화가 붕괴됐다. 기업들이 무너졌다. 실업이 폭발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줄을 섰다.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하기 위해. 보석, 결혼 반지, 트로피, 찾을 수 있는 금속이라면 무엇이든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금을 기부하는 시민들 350만 명이 4개월 만에 그들은 227톤의 금을 모았다. 그 무게를 느껴보라. 정부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나의 나라는 곧 나다. 나의 나라의 상처는 나의 상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놓겠다. 한국은 IMF 대출 전액을 3년 만에 상환했다. 예정보다 일찍.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 경제학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 규율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서 활성화될 만큼 깊이 뿌리내린 민족이다. 그것을 이해했을 때, 정말로 이해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내 이유들이 얼마나 작았는지에 대해 수치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나는 편리할 때 자기 규율을 발휘해왔다.
동기부여가 될 때, 목표가 충분히 가까이 보일 때, 하지만 한국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자기 규율은 나라를 세우고 식민 지배에서 살아남고 4개월 만에 227톤의 금을 모으는 그런 자기 규율은 동기부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정체성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당신이 지금 여기 서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 이전의 사람들은 무엇을 견뎌냈는가? 나는 멈추고 싶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한다. 일이 힘들어지고 결과가 멀게 느껴지고 내 안에 무언가가 그 거리와 타협하고 싶어질 때마다 나는 1953년 폐허 속의 한 나라를 세상으로부터 미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그 나라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판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한다. 그들은 그것에 반박하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않았다. 그저 더 열심히 일했다. 세대를 이어 어머니에서 어머니로, 학생에서 학생으로, 코드 한 줄 한 줄, 노래 한마디 한마디, 배 한 용접 한 용접. 그들은 자신들을 포기했던 세상이 이제는 눈을 떼지 못하는 미래를 만들었다. 자기 규율은 당신이 쌓는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갚기로 선택한 빚이다. 한국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노력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든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민족의 이야기를 그것이 마땅히 전해져야 할 방식으로 전합니다. 다음에